남편이 외도 진행 중이에요. 그죠? 근데 아내가 치료가 됐어. 또는 아내가 이제 웃으면서 웃는 표정이 웃으면서 이러니까 깔깔거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이에요. 표정. 제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표정이에요. 웃는 표정인데 요 표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수준은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요게 남편이 외도를 하잖아요. 그럼 미쳐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늘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 눈만 가리면 하늘이 안 보이거든. 그러면 내가 가린 거야. 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하나 질질 잘 흘려요. 여자들이 아내들이 외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진짜 하늘을 통째로 가려요. 그래버릴 때는 안 흘려요. 그래서 아내들이 생각보다도 외도 잘 안 걸려요. 그런데 이 남편들은 잘 흘려요. 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을 못.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도에 A라는 증거, B라는 증거, C라는 증거 이게 계속 이게 있어요. 이렇게. 요것도 1만한 크기, 요것도 1만한 크기, 요것도 1만한 크기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내가 요거에 발견이 됐을 때 요걸 쓱 가져와가지고 웃으면서 방금 얘기했던 건 아유 또 그녀는 밥 먹었네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그 비꼬는 걸로 들어요.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쁜 거야. 비꼬는 걸로 들려 이게. 비꼬는 걸로. 근데 웃기죠? 비꼬는 걸로 들리는데 화는 못 내요. 웃는 표정에는 진짜 화는 못 내는데 그만해. 끝. 이렇게 돼요. 화는 못 내요. 웃는 표정에는 화를 못 내요. 이상하게. 근데 비꼬는 걸로 들리니까 스트레스는 아닌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근데 기분은 나빠요. 그래서 비꼬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뭐하나 뭐하나 또 뭐하나 또 뭐하나 그래서 요게 이제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딱 되면 이야기 좀 할까 딱 몇 월 며칠 날 요거 몇 월 며칠 날 요거 요렇게 해놔야 자기 기억이 안 나거든요. 눈앞에서 딱 꺼내거든요.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다 모아놔. 그리고 이 10개를 한 번에 얘기하세요. 근데 얘기한 걸 만약에 모아놨던 거 아이고 그녀는 또 밥 먹었네 그래놓고 그 다음날 돼서 아이고 그녀는 또 밥 먹었네 똑같은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화를 내요. 날 갖고 노는 거냐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 보내려면 이거 모아놓으세요. 모아놨다가 한 번에 얘기해야 여기에 얼마나 크기가 들어가요? 1, 1, 1. 남편은 자기가 1만큼밖에 잘못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기 10개를 모아놔요. 내가 10만큼 잘못했구나로 받아들여요. 이해되십니까? 기왕이면 좀 속상하고 이렇게 가겠지만 그렇다고 요즘 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모을 때마다 상처받아가지고 많이 힘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힘들어. 이게 웃기죠. 외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도 그녀랑 놀고 있는데도 상처 치료가 되고 나면 안 아파요. 저게 이제 미친 대로 가고 있구나. 이러고 끝이에요. 기분은 조금 나빠요. 기분은 나빠요. 근데 이내 괜찮아져요. 자,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뭐하나 그냥 딱 모아놓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은 10개네 오는 정도. 제가 아는 것만은 지금 몇 개 모아놨어요. 그냥 모아놔요. 모아놔. 이제 그거 쭉 모아놨다가 이제 우리 웃으면서 이혼해야지 그지? 이 정도면 이혼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그지? 자기가 봐도 자기가 대책 없거든요. 그 정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 그리고 위자료는 얼마 줄래? 소송하면 불리할 텐데 이래가면서 이제 툭툭 던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는 아무렇지 않아.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와이프는 얘기하면 끝까지 간다를 믿어야 돼요. 남편이.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야지. 뭐를 얘기하냐면 대부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절대 이제부터 화 안 낼 거야. 근데 또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요. 이 사람은 너 이것 때문에 나 이혼할 거야. 신빙성이 없어요. 이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허는 하지 마. 그래서 이혼 얘기 꺼내지 마세요. 뭐를 하냐? 그냥 뭐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계속. 그만해라. 그만. 그러다가 한 방에 보내버려야 돼.
그때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는 그때가 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여기에서 이런 걸로 이렇게 가면서 기다린다. 기다리는데 아프냐? 안 아프게 기다리게 하려고 뭘 해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있으니까. 그러면 기다릴 때 그냥 있지 말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놓고 내가 여기에서 설령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뭐랄까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뭐든 독립체계를 딱 구축을 해놨다. 남편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못 나요. 이혼한다 그럴 때 다 뒤집어져요. 그럴 때 제대로 잡아놓던가. 그래서 경제적, 심리적 독립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남편보다 훨씬 더 크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간혹 가다 보면 전문가정에 오시라고 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심리적, 경제적 독립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커요. 실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남편에게 상징적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얘기해요. 남편은 자기 없으면 안 된다라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거를 깨트려 주려고 그러면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거 관련되는 것과 결합을 해서 나중에 가게 됐을 때는 이 남편이 깨닫고 돌아올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체계로 들어간다는 건 남자가 그걸 딱 아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와이프 감시하고 와이프한테 확인 전화하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서울 온다 하니까 왜 가냐고. 왜 가냐고 난리 났죠, 이제. 이제 슬슬 이제 말려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애들 잘못 건드리면 이상해. 저 웃는 표정 안에 뭐가 있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감을. 그래서 항상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지향적으로 이렇게만 가면 되는 거고, 그때마다 툭툭 던지지 마시고, 그거 잠펀치밖에 안 돼요. 툭툭 그냥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남편한테는 이게 그냥 장난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상관이 계속 만나러 다닐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쭉 모았다가 딱 한 방에 그래서 요거를 10으로 가져갈 거냐 100으로 가져갈 거냐는 건 그때. 그래서 그때 관련되는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거를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상처 외도 관련되는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쭉 모아놓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